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거의 끝판이에요.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해서 일단 오늘은 넓이 하나만 할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 책 끝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다음 주 토요일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토요일부터 그 PM을 준비해 주세요. 알겠죠? 토요일부터. 왜냐면 다 풀고 이제 시간 남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토요일부터 PM을 들어가는 걸로 해서 PM이 초반에 약간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본 학생, 안 학생, 그치? 그거를 일단 메꾸고 바로 저기 최대 최소부터 시작해서 시험 대비를 바로 들어갈 거니까. 오늘은 174쪽에 있는, 사실은 정적분 하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적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저께 배운 것까지 합치면 세 가지죠. 그쵸?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기억나죠? 어제 안 보신 분은 보시라고요. 유튜브 어제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부정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 기억나요? 정적분은 뭔데? 넓이입니다. 그 넓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가 지금처럼 어떻게 x축 위에 있고, 오케이? 어떤 함수가, 적당한 함수가 x축 위에 있고 x는 a라는 직선과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자 지금 잘 보시면 둘러싸인 게 총 4개의 선이에요. 그쵸? 4개의 선 중에 3개는 직선이고 하나가 곡선이죠. 3개가 직선이라는 걸 주목하시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의 값이 정확하게 정적분과 일치한다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증명을 했어요. 너 시험 대비할 때 증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전에 A팀, B팀 나눠서 얘들이 먼저 공부할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영상 찍어놨거든요.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게 좀 증명이 좀 복잡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일단은 넓이다라는 거 하나만 일단은 기억하고 그 다음 것들을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증명이 됐습니다. 일단 정적분과 정확하게 100% 일치합니다. 저 넓이는 정적분과 일치함. 중요한 거는 이 함수가 x축 위에 있을 때만 좀 증명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힘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추가로 더 증명하겠다 이거죠. 첫 번째, 그럼 이건 어떨까요? 위에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요 아래에는 y는 이렇게 gx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fx가 gx보다는 더 위에 있고요. 그래프가 둘 다 x축 위에 있다 칩시다.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거? fx가 더 그래프상으로는 fx가 제일 위에 있고 gx가 가운데, 그리고 x축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x는 a라는 직선과 x는 b라는 직선을 그어서 요들로 둘러싸인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정적분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어떻죠? 2개의 직선과 2개의 곡선이에요. 그렇죠? 이 직선의 특징은 보다시피 이게 수직선 모양입니다. 둘 다. 그렇죠? 이해가요? 기둥을 2개 세웠다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곡선과 기둥 2개. 그로 둘러싸인 넓이. 요 증명은, 요 넓이 증명은 유도는 요걸로 유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빨간 넓이에서 이 아래쪽 넓이인 파란 넓이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가죠? 그럼 빨간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했던 거잖아. 그치? 아, 이거 x축이 바닥이고 얘가 천장이고 기둥 2개 세웠잖아. 빨간 넓이 얼마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죠. 이해가죠? 빨간 넓이. 파란 넓이는요? 똑같잖아 이거랑. 그렇죠? 함수가 어차피 x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천장은 gx고 똑같죠. 나머지는 바닥, 기둥과 똑같죠.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사이 넓이, 이 넓이는 뭐다? 이렇게 구하는 거겠죠. 그쵸?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일단은 정적분은 이렇게 구간이 같으면은 함수끼리 빼는 걸 먼저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이것도 이해가지? 쉽게 말하면요. 사이의 넓이라는 개념은 위에서 아래를 뺀 함수를 정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함수 중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등등등.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죠? 지금은 뭘 가정했냐면은 둘 다 x축 위에 있는 걸 가정했어요. 그쵸? 지금은.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x축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렇게 생기고 gx가 이렇게 생겨서 x는 a가 이렇게 x는 b가 이렇게 있다 진짜. 그럼 요 둘러싸인 넓이는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망했다. 어떡하지? 다시 그려야 돼. 아, 내가 전에도 그렇고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 여기다 그려야지. 다시 할게요. 어떻게 돼? 대충 할게. 이게 y는 fx고요. 이게 y는 g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x는 a 직선부터 x는 b라는 직선까지.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한 거냐면은 요 0보다 크다는 걸 뗀 거죠. 지금. 그쵸? 그냥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 하는 것만 가정한 거예요. 그쵸? x축 위에 있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걸쳐서 상관없습니다.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면요. 두 그래프를 모두 y축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할 거예요. 적당히. 얼마큼 적당히 이 색칠한 부분이 모두 x축이 올라올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y축 방향으로 100만큼 평행이동.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해가요? y축 방향으로 충분히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다 위로 올라오지 않겠냐고요. 충분히 평행이동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fx 플러스 k 충분히 평행이동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뭐. 똑같지 않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 gx도 같이 k만큼 평행이동해서 충분히 올리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이해가지? 둘 다 k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 x는 a 직선과 x는 b 직선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지 않겠냐고요. 넓이가. 이해가죠? 그렇죠? 충분히 평행이동하면 둘 다 그래프가 x 위에 올라오는 거 이해가죠? 저 넓이 구해도 되지 않겠어? 똑같이 평행이동한 건데.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했잖아요. 방금. x축 위에 있을 때는 뭐 하면 된다?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정적분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지. k도 사라지겠네. 그렇지. fx 더하기 k에서 gx 더하기 k를 빼서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k가 사라질 거냐. 그렇지. 그럼 식은 얘랑 똑같은데?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그냥 a부터 b까지 fx dx가 아니야? fx 빼기 gx dx. 무슨 얘기야? 아, 이제는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x축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위에서 아래 뺀 거 정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이라는 개념이. 이해가죠? 어쨌든 핵심은 위에 빼기 아래입니다. 반대로 빼면 음수 나와요. 정적분이. 이해가요? 그러면 방금 했던 걸 활용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x축 아래쪽에 x는 a부터 x는 b까지 이 넓이. 이때는 또 뭘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돼요. x축이라는 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위에서 아래 빼면 된다는 거 아닌가요? 핵심이. 위에 있는 게 뭔지 알아? 이게 y는 0 아닌가요? x축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0에서 fx 이렇게 빼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 빼기. 그렇죠? 아우 저거 또 저러네. 정적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 이게 넓이에요. 따라서 넓이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1 곱하기는 상수니까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이게 넓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는요. 정적분이랑 넓이랑 똑같아요. 이해가요? 근데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요. 정적분 값은 음수입니다. 정적분 값은 음수고요. 부호를 바꿔야 양수가 되겠죠. 그게 넓이입니다. 이해가요? 끝으로 그래프가 하나는 뭐 이렇게 하나는 뭐 이렇게 해서 요게 y는 fx고 요게 y는 gx고 해서 뭐 여러분 뭐 아직은 안 할 거지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3차 함수 두 개가 다음과 같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럼 x는 a부터 x는 b까지라고 해서 이들로 둘러싸인 부분. 이들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와 여기 둘 다 지칭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 넓이를 구하시오 할 수도 있어요. 이 넓이는 뭐 하면 되냐면은 이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왜? 교점 C를 찾아가지고요. 교점까지 그러니까 A부터 C까지는 얘가 위에 있잖아. 얘가 누구야? fx네? 그치?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fx가 위에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S1 넓이. 이해가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얘가 위에 있잖아. 얘가 누군데? gx잖아. 그치? 그래서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gx 빼기 fx.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요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호로 쓰는 거지 실제 계산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실제 계산은.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거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절대값 기호 이렇게 써가지고 항상 양수가 될 수 있게 바꿔줘서 기호로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fx 빼기 gx의 절대값 dx. 그럼 여러분은 저걸 보고 그래프를 따로 분리해서 어디 교점을 기준으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구나를 찾아서 따로따로 적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 아까 한 거랑 비슷한 거죠.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하게 끊어서 적분하는 개념. 이해 갔나요? 이게 큰 골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계속 적분이.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역함수의 넓이라는 게 나와요. 역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는 함수잖아. 역함수가.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그래서 보통 연속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순증가 또는 순감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나온다면 1대1 대응 맞죠? 그러면 저 시끄러시. 역함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f 인버스 x 이렇게 말이죠. 저거 정말 노답이죠? 왜 저러는 거야? 나 이제 이해가 안 가네. 시공이 잘못된 거야? 혹시 건물 무너지려나?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창문 열 수가 있나 이거? 계속 드르륵 그래가지고 이거 이해가죠? 이 둘이 y는 x에 대칭인 거 이해가죠?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예를 들어서 역함수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게 3차 함수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역함수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고. 역함수와 줄어센 넓이는. 그래서 원래 함수랑 이렇게 줄어센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참아주세요. 이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 넓이랑 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역함수의 이 넓이를 구하시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얘를 대신 구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지울게요 일단. 얘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이해가?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이 직사각형에서 1번 요 직사각형 빼고요. 2번 요 넓이 빼면 되겠죠. 요게 바로 정적분 아닌가요? 원래 함수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정적분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직사각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1번 빼고 2번 빼면 아까 내가 처음에 그렸던 역함수 넓이가 나온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넓이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게 핵심이라서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림 몇 번 그려보면 금방 이해 갈 거예요. 이해 갔어? 여기까지가 이제 넓이에 대한 이제 큰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 통해서 하나씩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이 공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거고, 이제 자주 쓰는 몇 가지, 뭐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든 그런 몇몇 공식들이 있는데, 2차 함수까지만 외우도록 하세요. 3차 함수까지, 4차 함수까지 외우는 거 좀 너무 심하고 2차 함수까지만 외우는 걸로 하고, 혹시 나중에 풀다가 3차 함수가 종종 나오면 3차 함수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이제 문제 풀게요. 나도 일요일 아침이라 목이 잠겨요. 큰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조용조용 얘기해도. 필수제 1번. y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 요 3차 함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제 그래프를 항상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도 찾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넓이 구할 때는 극대극소 찾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문제 풀 때. 여러분이 필요한 건요, 오직 x절편입니다. x절편만 알아도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쵸? 이거 일단 준식을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되는 거 이해 가죠? 이거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 가죠? 그쵸? 그러니까 주어진 3차식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절편이 세 군데 나오는 거 보이죠? 0, 1, 2입니다. 그쵸? 따라서 3차 함수 그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갈 거예요. 아니 이거를 3차 함수 개형을 안 하고 오면요,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그래프 그리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가요? 그래프 그리기 시간 다 쓰고 넓이 구하고 하면은 뭐 시간이 2배 걸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형 연습을 많이 하고 와야 이런 적분 쪽에서도 좀 수월하게 그래프가 나올 거고 문제도 쉽게 풀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죠? 얘랑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은 두 군데예요. 여기와 여기죠. 이해가요? 둘러싸였다고 했으니까 3차 함수랑 x축이 둘러싼 부분은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이 두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 뭐가 있었냐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지? 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0부터 1까지는 3차 함수가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1부터 2까지는 x축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0부터 1까지 넓이는 3차 함수가 위에 있죠? 그럼 3차 함수 얘를 적분하면 돼요. 이렇게 x 세제곱 더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하면 되고요.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자, 아까 했던 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 위에서 아래 빼요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x축 아래일 때는 적분이 음수예요라고 하는 거. 뭐 둘 중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적분이 음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넓이인 거 이해가요? 이게 넓이에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를 쓴 다음에 적분에다가 음수를 붙여야 이게 넓이거든요. 따라서 1번 넓이와 2번 넓이를 덧셈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자, 이게 여러분의 이제 미래라고요. 보여요? 느낌이 옵니까? 분수의 싸움이? 그렇잖아요.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이고 빼기 x 세제곱이고, 아, 그 다음에 좀 양심적이네. 숫자가 양심적이야. 그치? 1을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잖아. 0을 대입하면은 0, 0, 0이고. 이거 없어지니까 4분의 1만 나오잖아. 지금은 그나마 쉽죠? 계산이. 앞에 거 4분의 1입니다. 이해가죠? 뒤에 것도 똑같이. 뭐 이제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저거 대칭이잖아 라는 것 때문에 넓이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맞는 건데.
2를 대입하면 얼마야? 이게 16이니까 4 빼기 2의 제곱 8 더하기 2 제곱 4고요. 빼기 1을 대입하면은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죠. 이 적분값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치? 봐봐. 미래가 보이지 않냐? 와, 이거 계산하다가 진짜 조금만 삐끗해도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0이고요. 그쵸? 없어지죠? 요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지만 빼기잖아. 플러스 4분의 나오죠. 넓이가 똑같죠, 앞뒤가. 그쵸? 4분의 2분의 1 이렇게. 이해가죠? 2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x축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래요. 요건 2차 함수다. 2차 함수는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지 않나? 마이너스 아까랑 비슷하게 뭐 이렇게 절편을 찾는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음수로 묶고 나면 이게 x 빼기 3에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하고요. 절편값이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랑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있겠죠? x는 마이너스 2가. x는 2, x는 2 또 이렇게 있겠네요. 그쵸? 요 넓이를 구하시라는 거죠. 그림이 약간 대칭으로 되는데 대칭적으로 안 나왔네. 그치? 잠깐만. 마이너스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보니까. 다시. 아이씨. 미안해요. 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나쁜 놈들.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왼쪽에는 이렇게 있네. 그치? 어떡하지, 이거? 아이씨. 다시 그래, 만나게. 좀 펑퍼짐하게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예.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는 이렇게 있구만. x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는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x축이랑 그래프랑 직선 두 개랑 둘러싸인 부분은 두 군데죠.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 둘러싸인 게 좀 그렇긴 해요. 이게 내가 어디 학교 거였지? 작년 건가? 시험지를 만들다가 이렇게 타이핑 치다가 둘러싸인이 나는데 둘러싸인 게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프랑 얘랑 Y축 해가지고 둘러싸이는데 그럼 Y축으로 둘러싸였다는 얘기는 이걸 지칭하는 건지 얘랑 얘 두 개를 동시에 지칭하는 건지 그게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넓이도 구해보고 이 넓이도 구해보고 이 넓이도 구해보고 다 합쳐보고 했는데요. 보기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뭐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둘러싸였다는 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넓이를 구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읽어봐도 이게 뭐야? 어느 부분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다 구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오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다 이제 이거 오류 걸려버리면 이제 시간 다 날아가는 거죠. 뭐 작살 나는 겁니다. 진짜 시간대로 다 쓰고. 지금은 둘러싸인 거 여기 두 개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죠. x축보다. 그렇죠? 그럼 정적분의 음수값이겠죠. 다시 한번.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하면 이게 음수가 나와요. 정적분 자체가.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줘야 넓이가 양수가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그래프가 위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죠? 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 안에 이렇게 넣고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럼 적분하면은 3분의 1 x제곱 x제곱 빼기 3x에다가 뭐 한다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야 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3이고요. 그쵸? 빼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4 더하기 6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가요? 졸리냐?
와, 참 대단하다. 아니, 왜 조는데 가만히 있을까? 참 희한하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졸리면 잠을 깨려고 노력하라니까. 분수, 분모끼리 같은 것끼리라는 게 좀 편하다고 했죠. 이거 3분의 8이네요. 그쵸?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7이고. 정수 부분이 여기서 플러스 2가 나오고, 요거는 플러스 2가 나오는데 빼기잖아. 그러니까 2가 없어지겠네. 그러면 분수인 3분의 7만 남겠구나.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또 아유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해가지고 2와 마이너스 이거를 너희가 이제 공부할 때 가끔씩 이 게으른 놈들은 연습을 안 해요.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요. 이런 거요. 한 5문제, 6문제 풀어서 한 번도 안 틀리고 계속 클린하게 맞을 정도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실전에서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그냥 에휴 이거 계산인데 안 해도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보라고. 적분인데 뭐 실수했어요 뭐 했어요. 실수는 실력 아닌가 그러면? 그치? 꼼꼼히 봐야죠 계속.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2의 제곱 4 2, 3은 6이고요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분의 1 이게 플러스 1 빼기 3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여기 정수분이 10이고 요거 마이너스 2인데 빼기니까 플러스 2 12 되겠다. 이렇게 그치? 뒤에가 9구나. 그러면 3분의 7 더하기 9인데요. 3분의 34? 맞아? 오 맞았어요. 네. 이게 가지? 뭔 말인지. 원래 이게 약간의 그 뭐랄까 약간의 달콤함? 졸릴 때 아 졸리다 살짝 눈을 감아 볼까? 아 좋아 이게 약간의 달콤함이고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 너희가 어차피 시간을 보낼 거면은 알차게 보내라고 했잖아. 그치? 뭐라도 하세요. 내가 옛날에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나 저기 수업 시간에 뭐 했다고? 이렇게 이면지 있잖아. 이면지를 놓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면지를 놓고요. 이런 거 썼다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거게? 이게 뭐 하는 거라 했어 내가. 나 수업 시간에 이러고 썼다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교실에서 이거 썼다니까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도 이거고 영어 시간에도 이러고 있고. 그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마침표 찍는 거 연습하는 거야. 노트 필기할 때 끝에 마침표가 안 찍히면은 뭔가 속상한 거야 이게. 그래서 마침표 찍는 것만 연습을 따로 했어요 그렇게. 니들은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가만히 있어요. 희한한 애들이네. 이상한 애들이 왜 그러지? 이상해. 왜 가만히 있어요? 1번 보면은 y는 x제곱 빼기 2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요거 나중에 공식화가 되는 거니까 요거 지금 하나 증명해 줄게요. 학교에서도 배울 거예요. 뭘 배울 거냐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요. 물론 이제 a 값에 따라서 다시 할게요. a 값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할게요. 이제 이렇게 나올 거냐, 그치? 아니면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올 거냐가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래프가. 여기 넓이가 뭘까요? 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다시피 A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에 음수를 붙이고요. 그렇죠? A가 음수면은 이제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절대값
아니 그냥 정적분하면 되겠네요. 그쵸? 뭐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이제 같은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걸로 한번 증명해 볼까요? 상관없는데 아무 쪽에서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넓이가 뭡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냥 정적분과 마찬가지잖아요. 넓이가. 그리고 이 a 곱하기는 실수이기 때문에 정적분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요거만 구하면 일단은 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전개? 뭐 전개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정석책 같은 경우는 이거 전개로 하고 있던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아니야? 그치? a 곱하기가 앞에 있고요. 그 x 빼기 베타라는 요 식을 조금 변형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쟤를 변형할까? 반대로 변형하자.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 dx잖아 원래. 그치? 이렇게. 앞에 있는 x 빼기 알파를 변형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아까 그냥 전개하면은 x제곱 빼기 뭐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해서 나오긴 하고 이거 적분하면은 뭐 3차씩 나오고 거기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하고 식 정리하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되게 좀 귀찮거든요. 막 곱셈 공식 정리도 쓰고 막 되게 할 게 많아가지고 좀 귀찮아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변형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에도 어차피 0이니까 지워지잖아. 그치? 얘랑 똑같은 거 이해 가죠? 그럼 보세요. 이만큼과 이만큼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배를 할게요. 각각 이렇게. 그럼 요거 분배하면 뭐예요? x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 가요? x 빼기 베타 곱하기 이거니까. 나머지는요. 베타 빼기 알파라는 상수 곱하기 x 빼기 베타죠.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이해 가요? 1번 전개한 게 이거잖아요. 2번 전개한 게 이거고요. 이해 가죠? 이거를 이렇게 정적분해 볼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a 곱하기에 dx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어제 적분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 이거 어떻게 적분한다고요? 3분의 1 x 빼기 베타 세제곱이지 뭘. 그치? 그래 안 그래? 잘못했는데 아씨 이쪽을 바꿀걸. 괜찮아 상관없어. 어차피 그게 그거야. 잘못했네. 아이씨. 다음 시간엔 이걸로 해야지. 괜찮아 상관없어. 얘는 1차식이잖아요. 이거 개수고요. 그쵸? 1차식이잖아요. 그럼 얘는 적분하면 뭐야? 파랗게 적어줄게. 2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x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 가요? 준식을 적분하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대입해요? 베타와 알파 대입 곱하기 a입니다. 이해 가죠? 잘못했어. 베타를 대입하면 뭐가 되죠, 이제? 0이죠. 0이죠. 0 빼기. 알파를 대입하면요. 이게 앞에 게 3분의 1의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여기 알파 대입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 한 번 더 곱하지 이거. 그거 바꿔서. 빼기 2분의 1의 알파 빼기 베타 세제곱. 이것도 이해 갑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알파를 대입하면. 요거 일부러 이거 맞추려고 알파 빼기 베타 맞추려고 그거 바꿨습니다. 이해가죠? 따라서 뭐예요? 정리하면은 3분의 1 빼기 2분의 1 알파 빼기 베타 세제곱 아닌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a라고요. a 까먹지 마시고. 그치? 여기 곱하기 a잖아요. 이거 곱하기 a 이렇게. a 까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지?
근데 이제 베타가 원래 더 큰 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표기가 안 좋다는 거죠. 베타가 큰 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이렇게. 이것도 이해 가요? 이게 이 넓이야. 그래서 이 넓이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6분의 a. 왜냐면 a가 음수라서 이게 양수잖아 실제로. 그치? 이 위로 블록하다 보니까 a가 음수잖아. 이게 양수거든. 얘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넓이가. 이해 가요? 그 얘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만 마이너스가 없을 뿐. 똑같아요. 이건 a가 양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양수가 되겠죠. 얘도 똑같아요. 왜냐면 식이 똑같지 않겠어 이거랑? 그쵸? 이 앞에 부호 하나 차이일 거냐 이게.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니까. 부호 하나 차이니까 이거 부호가 없어지겠죠. 뭐. 따라서 이 넓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6분의 분자가 최고차항의 절대값 이렇게. 양수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2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일종의 이 폭이죠. 폭. 폭의 세제곱입니다. 이해 가요? 이렇게 증명이 돼요. 이 증명은 참고로 학교에서 배울 건데 모르겠어요. 전개로 배울지 변형으로 배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 때 그 둘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내가 보통 이거 손톱 넓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손톱 넓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x축으로 둘러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직선으로 둘러싸여도 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 2차 함수가 1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은 넓이 공식이 얘랑 똑같다고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도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여기 교점이 알파고 여기 교점이 베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a짜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참고로 현재 a는 음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6분의 절대값 a, 즉 2차항의 절대값. 얘 양수잖아. 곱하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2차 함수와 뭐라고? 2차 함수와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한 단계 더 응용해 볼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짜리 2차 함수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 2차 함수다. 블라블라블라. 여기 x좌표가 뭐 마이너스이고 여기 x좌표가 4라고 해볼게요.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해 가요? 이런 걸 구할 수 있다고? 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듣고 활용도가 높은 친구면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안 배웠지만. 어떻게 해요? 아, 방금 내가 한 게 뭐라 그랬어? 손톱 넓이라며, 그치? 손톱이라고 좀 이상하지?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아, 그러면? 발톱? 이거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모자 넓이라고 할까, 이렇게? 뭐, 어쨌든. 응용이 됩니까? 아니, 여기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쓱 끄면 어떤 줄 알아요? 손톱 2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아까 했잖아요.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곱하기 폭의 세제곱이라며. 36 곱하기 2, 72네, 이 넓이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6분의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 아니야. 곱하기 폭은 6 아니야. 36이네. 답이 얼마야? 108.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방금 그 증명한 그 공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처음 풀 때야 당연히 정적분 쓰죠. 처음 풀면 잘 모르니까 그냥 정적분을 쓰자 열심히 우가우가 하고 썼지만 이제 학습이 된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네. 누가 봐도 이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여기 두 좌표가 뭔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두 좌표는 뭡니까 결국? 교점이잖아요. 교점. 따라서 이거 두 개 교점 찾으면 돼요.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 연리. x제곱 빼기 2랑 x랑 같다. 이렇게.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다.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이 0이니까. 아하! 교점의 3좌표는 2고 하나 마이너스 1이야. 아! 이 폭이 얼마야? 폭은 3 나오죠. 따라서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6분의 2차 함수 쪽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폭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얼마야? 2분의 9 나오겠죠. 이렇게 찾는다고 애들이. 대부분이. 처음 하는 친구는 여러분 그 풀이에 있는 것처럼 할 거고요. 풀이가 뭐였습니까? 보다시피 1차 함수가 위에 있잖아. 2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뭐 한다는 거? 아래 함수 얘를 빼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어차피 이 교점은 찾아야 되거든. 어차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dx. 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찾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죠. 확실히. 참고로 이 공식은 교과서에도 등장한다고요. 이거 외워야겠어? 안 외워야겠어? 외워야 돼. 외우는 게 아까처럼 응용되는 수준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응용될 수도 있잖아 라는 식으로. 눈 떠라. 나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다.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야. 2번. 이런 게 2차 함수만 있지 않고 사실은 3차 함수 버전도 있고요. 4차 함수 버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외우러 안 할 테니까 만드는 것도 귀찮아 또. 특수한 상황이고. 저거는 외워두고 쓰라 이겁니다. 2번도 요 둘로 둘러싸인 도형. 자, 이거를 학생들이 되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그리는 건 가능하죠. 그렇죠? 따로따로 3차 함수 그리는 거 뭐 도함수 해가지고 뭐 해봤잖아. 그치? 2차 함수도 많이 해봤고. 근데 이거 두 개 현재 이제 같이 그려야 한단 말이야. 그치? 이해가 돼. 무슨 말이야? 같이 그려야 돼요. 둘러싸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3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두 개를 같은 곳에 그리다 보면은 삑사리가 나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막 극대극소 막 하다 보면 자꾸 잘못된 그림 그리거든요.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방금 여기서 봤던 거 있죠. 뭐예요?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교점의 개수부터 셉니다. 보통. 그게 어디인지도 찾고. 교점 찾는 방법 뭐라고요? 연립이라고요. 이거랑 같다고 이렇게. 이해했지? 뭐라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나 지금 교점 찾고 있는 거야. 그치? 교점을 찾는 중입니다. 이해가지? 그럼 이항하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는 0꼴이고요. x로 묶어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꼴이라서 뭐야 이거? 아까랑 똑같은데? 0, 1, 2 아까 똑같지 않나? 1, 2, 3인가 아까?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보세요. 교점이 3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지금 0, 1, 2.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어느 정도 얼추 그릴 수 있을걸요? 왜? 그 그림도 필요해. 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줄 알아야지 풀지. 그치? 우리 위에서 아래 빼는 거 정적분이라며. 근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알아야지. 그치?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거든. 3차 함수와 2차 함수 교점이 3개라며. 3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2차 함수 아래 블록이잖아. 아래 블록을 어떻게 그려야 교점이 3개겠냐고. 이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그래서 교점이 순서대로 보다시피 0, 1, 2인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뭐예요? 둘러싸인 부분은 이 두 군데를 지칭하는 거고 0부터 1까지는 보다시피 어때? 3차 함수가 위에 있죠. 그래서 자리가 없어. 0부터 1까지는 3차 함수가 위에 3차 함수 여기에서 2차 함수 얘를 빼요. 이렇게. dx. 그리고 얘는요.
1부터 2까지는요.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2차 함수 여기에서 3차 함수 쟤를 빼요. 이해 가죠? 사실 알고 보면은 얘랑 얘랑은 어떻다? 부호가 정반대입니다. 부호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대입하면 돼요. 이거 뭐예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지, 그치? 그럼 얘는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에 빼기 x 세제곱에 더하기 x 제곱이겠다. 여기에 각각 0일을 대입하는 게 첫 번째 정적분 값이라면 두 번째는 이거랑 부호가 반대일 거라고.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빼기 x 제곱에 여기는 뭐 대입해요? 1과 2 대입해서 이렇게 덧셈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요? 1을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고 0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앞에 거 4분의 1 나옵니다. 보여요? 2를 짜증나.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8 빼기 4죠? 빼기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 빼기 1이네요. 그럼 요거 0이고 요것도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뒤에 것도 4분의 1 나와서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 가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나머지 문제 풀고 끝낼게요, 오늘.